모두 요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십년 세월이 훌렁인 것처럼 시선을 쳐박죠. 자고와가 피는 이제 울타리 내부수고 세상을 향하로. 그리고 지역의 사회시민단체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일정 정도 밝혀진 이후에 이 성폭력 사건 광산구청 앞에서 현재 90일이 넘게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은 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사회복지 재벌 중에 하나인 이 성남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종로구청 앞에서 성남재단 노동조합과 장애 당사자들이 천막을 치고 오늘로서 22일째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런 현실은 한국에 있는 폐쇄적인 사회복지 법인들의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곳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인천 투쟁을 통해서 이 한국의 사회복지 법인들이 전원회의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민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싸워나갔던 장애인 동지들과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회복지 재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날이 올 때까지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남다 깨려이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리 상자여 따르라. 국민들에게 이런 재단의 비리와 한 곳에도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구호 한번 제창하고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 팔아 장사하는 비리재단 몰아내자! 장애인 팔아 장사.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분들께서 농성하고 계실 때 잠시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재단 비리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해당 관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 정부 부처의 업무부터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그리고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그 당 소속 복지위원회 소속인 현혜자 의원과 잠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 비리 문제,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매개로 해서 돈과 권력을 유지해온 기득권과의 전면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을 단지 수용하고 격리 운영해왔던 이러한 우리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의 전면적 개편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지 성남재단, 우석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비리 사회복지 시설과 그리고 취약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하학교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계기로 삼고 함께 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고함을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유린 자행하는 비리재단 척결하자! 인권유린 자행하는 비리재단 척결하자! 비리재단 척결하자! 장애인 차별 절대 네! 계속 장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광주 인하학교 투쟁과 성남재단 투쟁과 관련된 경과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유치원부터 지금 12년을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학교 갔다 오더니 느닷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료 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정말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본인을 피해 학생을 직접 데려다가 저희 집에 데려다가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이냐.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 정말 성폭행 당했냐? 맞답니다. 누구한테 당했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실장하고 그 인하원 그 보육 교사한테서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저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그 장애 학생 아이들을 그것도 12살짜리 애들을 그리고 상습적으로 했다는 게 정말 이거 인간이라면 할 짓입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렇게 당해야 되냐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성폭행을 하느냐. 그래서 너 잘못 없다. 이거 어른들 잘못이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게 달랬습니다. 이 사람도 꼭 죄 받은 것만큼 벌 받게 하겠다.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피해 학생한테. 그리고 저는 제일 절실히 느낀 게 그 피해 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를 어떻게 해주느냐. 전 그 당시에 제일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총이라도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인간들 하나도 없이 그냥 쏴 죽이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 진짜 법을 믿었습니다. 법에서 알아서 해주리라. 이거는 법 믿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싸워오면서 법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법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정말 이건 가해자들보다 더 놈들이 법에 그 집행하는 놈들이다. 정말 그런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해 오면서. 지금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은 1년밖에 안 받았고요. 그 보육교사는 2년 받았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 학생들을 보호해줘야 할 법에서 먼저 이렇게 학생들을 나몰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정말 너무나 입에 담지도 못할 어른들은 원망을 했겠습니까? 진짜 그 애들
지켜주지 못한 저희들이 너무 가슴 찢어 지금 연대 단체에서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이 데리고 가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중에 데리고 저희가 분명히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름이라 덥고 모기도 많고 기름들이 많습니다. 처음 성남재단 산하에서 벌어졌던 각 시설에서 벌어졌던 비리를 제보받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시행하기로 해서 업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분들은 생활보호사들에게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키우는 동안, 소 키우는 동안 수많은 장애인들이 한 시설에서만 5년 동안 18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숫자를 통계를 내어보니 겨울에만 55% 이상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성남재단에는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철원에 장애인 생사업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성남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병원장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정신병원에 입소시켜라 이렇게 확인만 해주면 그분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신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병원 원장이 이 사람은 정신요양시설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다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요양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 사람은 장애인 중증요양시설로 보내야 되면 본다라고 지들이 얘기하면 그분은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다시 철원으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분을 소를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미쳐서 그 장애인분을 뿔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그분을 송추의 정신요양시설로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조태영이라는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시설에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냐? 이사장 당신 알고 있습니까? 뭐 국회의원이 물었더니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거는 시설에서 알아서 할 거지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장애인들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사람 표현은 우리 장애인 동지들을 불고 불구폐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구폐질자들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재단에서 일어났던 모든 비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것을 검찰로 송치했다면 바로 내일 24시간도 안 돼서 그 검사는 성남재단 사건을 전체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보통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은 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최소한 참고인 조사라도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 당사자인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대히 그 어느 누구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검에서 바로 무혐의 때립니다. 또 재항고했습니다. 대검에서 또 무혐의 때립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사회가, 이놈의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왜 사회복지시설이 재벌이 되어야만 하는 건지, 왜 재벌이 되는 그 사회복지시설에선 끊임없이 성폭행이 일어나고 국고보조금이 횡령되고 장애인을 사지로 몰아놓는지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성남재단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대검찰청까지 나섰지만 안 됐던 그 사건의 전말의 일부를 경찰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국민의 검찰이라는 대한민국 검찰이 경찰이 밝혀낸 27억을 9억 5천만 원으로 봐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이란 놈은 그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인간은 송추 요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래도 종로구청이, 이놈의 정권이 과연 참여정부라고 외치고 복지 1등부라고 외칠 수 있는지, 검찰이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바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아직도 성남재단에서 죽어간 우리 장애인들이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백주대낮에 아직 자기 죄가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성남재단 요양원 시설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놈의 사회복지시설들 비리 어디까지 끝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수백 건을 폭로를 하고 각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도 되고 지면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아직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성남재단의 조태영 이사장이라는 놈이 문막이라는 곳에 땅을 사놨다고 합니다. 한 30만 평 있다고 해서 저희 조합원을 하나 붙여가지고 무작위로 문막에 있는 땅 전체를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낸 게 5만 평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못 찾은 땅 엄청 많습니다. 그가 저지른 비리 아직도 다 못 밝혀냈습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동지들 할 일도 아직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노동조합 만들 때 처음에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임금 올리자라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어내게 된 이유 자체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회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저희가 외친 그 구호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노동조합이 체불임금 받아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검찰에서 다 밝혀진 내용을 계속 떠들어댑니다. 자기들이 성폭행 그 장애인을 아직도 자기들 시설에 놔두고 있습니다. 성폭행한 놈과 그 피해자가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우리 정신체 장애인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과 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인하학교 마냥 조사 다 끝냈습니다. 가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다 받고 영상 녹화 다 뜨고 검찰이
보강 수사한 거 지혜대로 해서 다 올렸습니다. 검찰 뻔뻔하게 불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체 장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한답니다. 재단 놈의 새끼들은 그 반대로 우리 정신체 장애인들을 재판장에 세웁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당한 것도 억울하고 시설에서 나가기도 힘들어하는 것도 억울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성폭행당하고 재판장에 다시 불려나가고 그 짐승 같은 인간과 한 시설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남재단 비리의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모두 보아하는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저희는 성남재단의 비리 철저히 규명하고 성남재단 비리 이사진들, 그 비리 이사진들에 의해서 꾸려진 그 이사진들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재단을 구성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투쟁하겠습니다. 그 투쟁에 승리하는 날 당당하게 경과보고를 다시 자본주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삭막한 땅에서 인간답게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건 지금까지 착취를, 탄압을, 그리고 기가 막힌 이 폭력들을 더 이상은 가만히 앉아서 보지 않겠다고 외치는 우리의 선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아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밀려오는 분노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법이든 뭐든 항상 이 권력을 가진 놈들은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잘못했다고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힘차게 악을 쓰고 정말 미칠 것 같이 투쟁을 해야만 그들은 비로소 새 창소 나기 세상 압도하는 내릴 때면 나는 또다시 작은 산속 할 수 없는 세상을 숨기려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마. 세차게 내리는 이 비를 막소 나면 던져버려. 이 몸을 적시는 거냐 쏟아지는 저의 줄기 속으로. 자꾸만 주저하지 마. 저 빛을 정서는 나의 분노 그거 내가 자신을 예, 저분들이 몸짓을 하는 그 이 손동작, 이 다리의 움직임 이거 하나하나가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담고 있는 이 분노와 이야기들을 하나씩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 멋진 이 몸짓을 보여주신 우리 선현 동지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이 특수학교였는데요. 무려 7년 동안 이 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행위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서 기어코 이 에바다 이 학교에 이 권호일 선생님 모시고 우리 힘찬 투쟁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똑같은 일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느냐 말입니다. 여기 앉아서 땡볕에 고생하시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저기 정부종합청사 뒤에 청와대 종로구청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CBS 라디오 시사자키라는 프로에서 기자가 와서 우리 농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 농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우다가 안 되면 농학생들 모두 철길에 들어 누워서 집단 자살하겠다고. 우리는 죽지만 우리 후배들은 이걸로 핫빛재단이나 여러 곳 청암재단이나 여러 곳에 승리한 예들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싸움은 우리가 주장하고 싸우는 것이 명분이 옳은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새대가리보다 못한 인간들이 더운데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원해서 좀 길게 하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은 또 다음에 이런 데 못 오갈 것 같아서 최대한 줄이고, 아무리 길니까 저는 우석재단의 이 정관이나 운영 규칙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모르긴 해도 성추행을 방조하는 시설이 되겠다 이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12조에 의해서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다에서와 같이 민주적인 이사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석재단의 이사장이나 그 친인척들, 이런 썩어빠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개보다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왜 장애인 시설이 도둑놈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변화를 당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다시는 이 땅에 장애인을 등쳐먹고 장애인을 이용해서 그 더러운 뱃돼지를 불리는 이런 개보다 못한 인간들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개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피땀 흘려서 세금 내고 있습니까? 그 개보다 못한 인간들, 그 친인척들 배불려주기 위해서 피땀 흘려 세금 냈습니까? 개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개새끼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하물며 이 정부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개보다 못하다는 표현을 듣기 싫다면은 당장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막걸리 갖다 놓고 신나게 힘차게 구원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비리재단 끝장내자. 시설비리 이권유리 투쟁으로 끝장내자.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운동가는 좀 따로 떨어져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등 교육을 위해서
잠교육 학부모의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합시다. 우리가 나서면 못할 거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엔 난 너희들의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 너희들을 꼭 외롭지 않게 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회가 됩니다. 어쩌다고 내가 그런 약속을 했을까? 어쩌다고 내가 하지도 못할 약속을 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통하고 그나마 사람이 살아가고 그럴 수 있는 사회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대책위를 이끌어온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참상을 보니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삶,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인지, 차라리 이 모든 고통 끝내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장애인들을 보고 있을 때 저도 또한 그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아이들, 부모님이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과자 준다고 유인하고 콜라 준다고 유인하고 아니면 청소 시간에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같이 자자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과연 학교였을까? 내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대한민국 정부 아래 보호받고 있는 과연 학교였을까? 저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지옥이다. 정말 지옥 같은 학교였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너희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지켜줄 수 없는 이 힘없는 엄마가, 이 힘없는 사회인이 너무나 부끄럽다. 너희들에게 정말 자신했습니다. 너희들을 괴롭힌 나쁜 어른들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와서는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적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 하고 나서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던 많은 증언들을 보면 성폭력 가해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 처벌 받고 있는 사람은 2사람이고 증언이라든가 증거 부족으로 고소권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말소돼서 법적 처벌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한 교직원은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 장애인들, 우리 그렇지 않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들과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설립자의 큰아들이 교장을 직위해제시키고 복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관선교장을 약 8개월 정도 파견하다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인 이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감사권도 없고 관리과 감독 책임도 없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는 이 투쟁하면서 그리고 3개월이 넘도록 우리 농아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석법인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보면 저는 정말 이를 갈았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냐라고 또 묻겠죠.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고아들 졸업생들 인하원에서 인신매매했고 그리고 강제노역에서 학교 부지 만들고 그리고 재산 형성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증거 능력이 없는 우리 장애인들의 말이므로 아무것도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그렇죠. 하지만 고노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있어서 전학 보낼 수 있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정말 갈 데도 없고 보호해 줄 데도 없는 우리 아이들, 인하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야 될 세상, 그것은 행복하고 꿈이 넘치는 세상이야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면 그건 엄마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 우리 모두의 아이고 우리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넘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고 계속적인 어떤 대물림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땅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많이 싸우고 투쟁을 건의도 하고 해왔습니다. 또 우리 동문회 선후배들 힘을 합쳐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정말 이제 점점 싸우면서 좀 지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러나 이번 기회로 새롭게 마음을 먹고 또 투쟁을 할까 합니다. 제일 나쁜 것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그곳, 정말 또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강요하는 그곳,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힘을 합쳐서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폭행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걸 몸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네요. 저는 장애인 반대자로서 자립하는 또 희망사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자로서 이번 일은 슬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동습니다. 너무 때가고 우리만 더운 건 아니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폭력이 웬 말이냐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라 전원 해임하라 장애인 자, 전화 주시네. 감사합니다. 해본 참 세상을 우리는
어여쁜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내 자식을 꽃처럼 생각해 달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는 현장이 참 많습니다. 내일은 또 장애인 교육권 부모님들 만나러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철거민, 노점상, 물론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도 봅니다. 세상의 백주대낮에 경찰의 방패와 소화기에 두들겨 맞고 갈비가 2개가 부러지고 46살 먹은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 언론이 죽었듯이 이분의 죽음 자체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누가 얘기하셨지만 이 나라가 싫다고 얘기하셨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사도 아니고 언제 투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길에 접어드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올바른 제도와 그리고 잘못된 구조와 온갖 비리와 결탁을 깨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안에서 자식들의 마음이 돼서 모인 자리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아시는 동지는 아시는 대로 그 의미를 100배 살려서 같이 나누고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좀 밝고 힘찬 노래 동들과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서로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산이라면 거기 영차 넣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거기 영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도 길을 서로 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특성을 가지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 시설 안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폭력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그 시설 안에서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 그리고 장애인이 얼마큼 주목을 갖는지 인권 침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지는 게 성폭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폭력을 당한 장애 여성에 대해서는 치유나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 인어학교 같은 경우 성폭력 사건이 분명히 장기간이 있었고 그 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장애 여성에 대한 장애 여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 장애 여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지금까지는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세트 중에 하나였다라고만 해왔던 것들을 이거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피해자들이 그 피해당한 장애 여아들이 이런 치유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성폭력을 좀 더 확대돼서 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그 광주 교육청이나 광산구청에서나 그냥 성폭력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런 식인 거죠. 장애인 시설에서 뭐 사람이 죽어간 것도 아니고 뭐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정말 성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폭력인지 장애 여아들이 아무 결정이나 아무 뭔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는 거. 그래서 장애 여아에 대한 분명히 장애 여아에 대한 치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엔 정말 꼭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설에 처박혀 작은 피는 물속에 살아온 도시여. 자 이제 울타리 내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 차별 청계통에 깃발을 올렸다. 거침없이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삭발식을 음악 좀 꺼주십시오. 이 삭발식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 부모님들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장시 8분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이 머리카락 한 올에 하나하나마다 이 인하학교 학생들의 이 성폭력과 인권유린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인하학교 학생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이 비리 재단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절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삭발식은 이 삭발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얼룩진 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시설에서 얼마만큼 장애인들의 분노와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투쟁의 목소리를 이제 이 정부 청사를 향해서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힘차게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쳐봅시다. 시설 비리재단 끝장내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의문 성폭력, 인권유린, 시설비리, 양안의 시대를 끝장내고 비리 이사진 전원 몰아내자. 인하학교 성남재단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인권유린, 시설 비리들 진절머리 나도록 계속되는 복지시설의 야만적인 행동 앞에서 우리는 이제 분노의 투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야만적 행태를 싸고 도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비성적인 작태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거리로 나섰다. 지난 수년간 장애 여아들과 여성 청소년들이 상습적으로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당했던 피토할 고통을 저들은 아는가? 자신들의 당한 처절한 고통을 어디 한 곳 호소하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이사들은 사회적 명망가의 자리를 차고 앉아 복지를 팔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아는가? 스스로 물러나 피해자들에게 100배 사죄하고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설면피 가면을 쓰고 이사직을 고수하고 있는 저들은 아는가? 성남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이 시설의 난방비로 아들을 유학 보내는 동안 한겨울 천원의 시설 차지찬 바닥에서 장애 아동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아는가? 장애인의 생계비로 주식 노름을 하는 지난 수년간 개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비인간적 삶을 살아야 했던 수천 명 장애인의 고통을 저들은 아는가?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유학 보낸 아들을 이사로 앉히고 성남재단을 아들에게 족벌 대접하려는 직승보다 못한 행태를 저들은 아는가? 장애인을 시설에 처박아 두고 정보 지원금으로 돈 장사하는 저들이 복지라는 간판을 걸고 복지재벌, 복지마피아가 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뭘 하고 있는가? 사람 장사, 돈 장사의 혈안이 된 저들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한 파수꾼을 자처하는 정도구청과 광산구청은 똑똑히 보라. 당신들이 지금 성폭력, 인권유린, 비리를 일삼는 복지재벌과
광산구청은 봉사와 헌신 운운하며 장애인을 팔아먹는 저들을 비호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라. 인하학교 성남재단의 성폭력 인권유린 시설비리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진 즉각 규정하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권유린 시설비리 끝장내자. 장애인 사람 장사하는 비리사진 2006년 8월 16일 성남재단 비리추적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인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비리재단 끝장내자. 자, 오늘 시설에 처박혀 저들과 바늘 속에 살아온 동지여 이제 울거리 내 부수를 멈춰라 저들과 적지 없는 자의 마음 나를 향해 그가 우리를 멸시한가 진노로 있는가 야망과 탐욕 속 철폐투쟁 깃발 돌렸다 어깨 같은 세상에 시계를 멈춰라 자들과 적지 없는 자의 나를 향해 자들과 적지 없는 자의 나를 향해 자, 이제 지금부터 행진을